곧 대한민국을 바꿀 전설의 댓글. 이 아저씨 지금 뭐할까? 다 부질없는 개뻘짓이다. 진짜 조상 잘 만나 조상 덕 본 사람들은 지금 다 해외여행 가고 없다. 조상 덕이라곤 일도 못 본 인간들이 음식상에 절하고 집에 와서 마누라랑 싸운다. 야 씨발 진짜 이런 집들이 전형적으로 이제 애한테도 뭐 이렇게 학습지 뭐 과외 학원도 못 보내 형편이 그래 놓고 방송 나와서 무슨 뭐 그런 거 있잖아. 아마존의 눈물 뭐 이런 거 아프리카 이런 거 보면서 기아 나오고 막 이런 거 김혜자 가가지고 막 애들 끌어안고 있고 그런 거 보여주면서 저 나라 애들 봐라. 응? 저 나라 애들 저렇게 사는 거. 너 임마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고. 뭐 좆도 해준 것도 없으면서. 응? 맨날 그러는 거야. 그런 거 있고. 그래 놓고 뭐 가르쳐 주지도 않아. 집안에 어떤 공부 분위기도 없어. 아빠 맨날 오면은 텔레비만 봐, 엄마 드라마만 봐, 리모컨 채널 갖고 싸워, 애한텐 들어가서 공부하래. 하겠냐고. 부모가 그러고 있는데 하겠냐고. 응? 애들 앞에서 소리 지르고 존나 싸워. 그 제일 무식한 부모야. 애들 앞에서 싸우는 거. 그리고 애한테 애가 뭐 좀 하고 싶다 그러면은 부모가 뭐라는지 알아? 돈 없다. 아빠는 엄마한테 얘기하라 그래. 엄마는 돈 없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주냐. 애한테 돈 거리는 거야. 존나게. 그러면 안 되거든. 그러면 안 돼. 돈 거리는 거야. 뭐 옆집에 엄마 친구 아들 얘기 갑자기 또 들어오면서 비교 존나 하고 엄마 친구 아들은 학원도 하나 안 다니는데 맨날 1등 한다더라. 넌 왜 공부를 안 하니? 네가 엄마를 닮아가지고 애가 머리는 있는데 응? 아빠를 닮아서 노력을 안 하는 거라고. 노력을 하면 된대. 노력을 하면 들어가서 공부하래. 그래놓고 자기들은 드라마 채널 갖고 싸우는 거야. 그러고 있는 거야. 못 사는 집안 특징. 네. 자, 가난한 집의 특징. 답답해서 생각나는 대로 써봄. 발 디딜 틈이 없다. 그러니까 집이 크지가 않아 애초에. 근데 거실에 뭐 존나 뭐가 가득가득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안 버리는 집이 있어. 안 버려. 예, 안 버리는 사람들이 심리가 뭐냐면은 언젠간 쓸 것 같다는 거야. 근데 안 쓰거든. 안 써. 그래서 그 더러운 것들을 다 쌓아두고 있는 거야. 뭐 식탁, 화이트보드는 뭐야. 안마의자, 소파, 실내 자전거, 물건이 가득해서 발 디딜 틈이 없다. 화이트보드랑 실내 자전거는 거의 쓰는 걸 본 적이 없다. 돈 아깝다고 장롱 안 사서 방 한쪽 벽 전체를 다 차지하는 행거. 가득히 옷이 걸려있고 방 한 구석엔 이불이 쌓여있다. 물건을 쌓아놓을 벽이 모자라면 창문 가려가며 수납 공간 만들어서 채광 안 돼, 통풍 안 돼, 집은 동굴같이 창고가 되고 그러다가 더 이상 쌓을 공간이 없으면은 빌라 계단에 하나 둘씩 놔둠. 예. 한 번 들어오면 나가지 않는 물건. 누가 버린 의자, 그릇, 신발, 각종 물건을 주워와가지고 집에 쌓아두고 쓰질 않아. 왜 안 버려? 그러면은 아깝대. 언젠간 쓸 일이 있대. 이제 옛날에 엄마들이 제일 많이 하던 습관 중 하나가 뭐 배달시켜 먹으면 용기를 안 버려. 특히 베스킨라빈스 스푼, 그 숟가락들 핑크색 존나 안 버려. 그리고 본죽 같은 거 시키면은 그게 뭐 락앤락이면 또 모르겠는데 그냥 일회용 플라스틱 통이란 말이야. 근데 그게 좀 깨끗하고 깔끔해 보이면 그걸 닦아요. 닦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어쩌다가 뭐 한두 개 정도 쓸 일이 있으면 상관없는데 그걸 모은다니까 문제는. 예? 모아. 그러니까 쓰면 또 모르겠어. 근데 모아놓고 안 쓴다고. 언젠가 쓸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 하나로 그냥 모으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쓸 거면 쓰라고. 안 쓸 거면 버리고. 응? 근데 봐봐. 이게 제일 이게 시작이 뭐냐면 우산이에요. 우산이 시작이. 우산. 집에 우산이 몇 개가 있으면 버려야 돼. 우산이 난 시작이라고 생각해. 그 우리가 들어가고 나가는 그 입구의 그 공간. 거기가 쌓이기 시작하면 안 되는 거야. 예? 우산도 보면은 뭐 3단 우산, 장우산, 비닐우산, 뭐 자동우산 존나 많아 종류별로. 그러니까
생기면 계속 그냥 어서 의도우고 빌린 거 그냥 쌓아두는 거란 말이야. 마치 무슨 PC방 앞에 우산 버리고 간 것처럼. 그게 아깝대. 버리란 말이야. 내가 산 것만 갖고 있고 버려야 된다고. 버려. 쌓아두고 있어. 그리고 신발장에 무슨 각종 연장, 안 쓰는 공구, 예? 뭐 테이프도 자꾸 사놓고 안 쓰고 사놓고 안 쓰고 쌓여있고 싹 다 버려야 돼. 그게 그 구질구질함의 시작이거든. 신발장이 깨끗해야 됩니다. 신발만 있어야 돼요. 다 버려. 예? 뭐 케이블 타이, 뭐 글루건 이런 다 버려. 안 쓰면은. 그러니까 나중에 필요할 때 새로 사는 한이 있더라도 버려야 돼. 버려야 돼. 정리가 안 되면 버리라고요. 안 쓰니까. 버려. 나중에 또 필요한 일이 생기면 그때 사서 쓰고 그때 생각해봐. 이건 일단 버려야 돼, 한번. 예? 구질구질해진단 말이야, 사람이. 버려야 돼. 예? 뭐 만들어 놓고 남은 여분 나사, 다 버리란 말이야. 예? 그러니까 뭐 함을 따로 만들어서 담으면 모르겠거든요. 그런 용도를 마치 공구상자, 약통처럼. 그럼 모르겠는데 그냥 신발장에 그냥 계속 놔. 이렇게 계속 밀어놓고 어디 공간 없나 신발 밀어놓고 또 쌓아놓고 우산 여기 우산도 막 안 묶어놨어. 펼쳐지는 상태야 다. 그거 말아가지고 공간 확보하려고. 그 말아가지고 옆에 놓고 거기 소화기 들여놓고 옆에다가 또 테이프 쌓아놓고 버리라고. 예? 좆도 안 쓰잖아. 버리라고. 그러면 보냉백 이런 거 카페에서 뭐 시키면은 좀 비싼 데는 보냉백이 오는 데가 있어요. 지퍼도 달려있어, 보냉백이. 그럼 그게 나름 이뻐가지고 쓸 것 같아 언젠가. 버리라고. 안 쓴다고. 니들 그거 안 쓴다고. 버려. 그 다음에 종이가방 씨발 신발장에 들어있는 거잖아. 종이가방 좀 버려. 종이가방도 선물 받은 것 중에 뭐 좀 비싼 브랜드면은 이게 종이가방도 이뻐요. 깨끗하고 빳빳하고 재질도 좋고. 그러면 그거를 이게 그 종이가방 끈이 아니야. 노끈이 아니고 무슨 약간 띠 같은 그 두꺼운 그 면으로 된 끈이 또 따로 있어. 그런 거. 그러면은 이게 깨끗하고 여기에 뭐 또 반디앤 루니스 막 이렇게 써 있어. 응? BLVD 뭐 이런 거 써 있단 말이야. DLVL인가 뭐 이런 거. 그러면은 이걸 또 모아놔. 근데 니네 그거 쓰냐고. 안 쓴다고. 안 쓴단 말이야. 예? 그 다음에 신발 상자도 뭐 어디 존나 비싼 거 있잖아. 막 몇백만 원짜리. 그런 거면 모르겠는데 기껏해야 신발 상자 아디다스야. 아디다스 뭐 뉴발란스 이런 상자야. 신발 상자가 또 그거를 또 자꾸 여기다가 두고 그러지 말라 이거야. 왜냐면은 구질구질해져. 그거를 반복하면은. 응? 디테일 경험자냐고? 예, 우리 집 어릴 때 못 살았거든. 그래서 그러는 거야. 예, 애들 신발 상자에 학용품 담아주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래갖고 그 책상 서랍 밑에다가 놓고 막 그런 생활을 해봤거든. 예, 그게 하면은 구질구질해져 사람이.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걸 장식으로 할 거면은 그러니까 애초에 데프콘처럼 장식으로 할 거면은 신발장 근처에 있어야 돼. 그래서 신발장 근처에다가 상자를 이게 뚜껑 닫는 게 아니라 옆으로 끼워놓고 신발을 그 안에 보이게 DP해놓고 그런 식이면 모르겠는데 이 상자라는 게 아까운 거야. 문제는 접근 방식이. 상자라는 게 아까워가지고 이 상자를 언젠가 뭔가 물건 담을 때 쓰지 않을까 이 생각에 막연히 모아두고 있어. 쌓아두고 있고. 그게 구질구질하다는 거야. 응?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집이 더러워지고요. 게임기 박스요? 난 버리는 걸 추천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게임기 박스 안 버리면은 그때는 이제 핸드폰 케이스도 안 버릴걸? 아이폰 케이스 이런 거 이쁘게 나오잖아. 그럼 안 버려. 그러면은 보조 배터리 상자 안 버려. 시계 상자 안 버려. 그럼 상자 늘어나는 거야. 아예 버려야 돼. 아예. 예? 버려야 돼. 중고로 팔 때? 그러니까 그럴 때, 그러니까 아예 그것도 중고를 씨발 아예 그냥 그 뭐랄까 대팔렘을 할 거 아니면은 그러니까 쓰다가 그냥 버리라고 제발 부탁이니까.
왜냐면 구질구질해져요. 경험자라 그래요, 경험자라. 나는 그래서 다시 사는 한이 있더라도 버립니다. 그 언제 쓸지 모르는 망치처럼 생각하지 말라니까? 망치처럼 생각하지 마. 언젠간 쓰겠지. 그래가지고 막연히 그냥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안 돼. 자, 계속 간다. 봐봐, 언젠간 쓸 일이 있겠지. 그래서 절대 안 버림. 그러다 보면은 둘이서 사는 집인데 컵이 16개, 접이식 의자 8개, 우산 15개, 구두 주걱이 5개.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된다고. 불규칙한 수입, 규칙적인 소비. 소비는 규칙적으로 합니다. 근데 그 소비가 뭐 필수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충동적인 소비를 필수적으로 하는 거야. 예를 들면 게임 현질 같은 거. 잘 버는 달도 있고 못 버는 달도 있어서 수입은 항상 다른데 소비는 규칙적으로 신용카드를 긁습니다. 그래서 항상 적자다. 음식은 쌓이거나 버려짐. 야, 이제 이거는 냉동실을 봐야 돼요. 냉동실. 이것도 엄마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건데 그러니까 뭐 찬장에 보면은 참치캔 쌓아두고 뭐 라면 쌓아두고 뭐 에너지바, 영양제, 뭐 찬장을 넘어 수납장까지 쌓여있어. 그러니까 문제는 뭔지 알아? 이게 쌓아두고 먹으면 되는데 아껴 먹어. 쌓아놓고. 예? 쌓아놓고 아껴 먹는다니까? 이게 많잖아. 그러면 좀 순환시켜줘야 돼. 빨리빨리 먹고 새로 사서 쌓아놓고 다시 새 걸로. 아껴 먹는다고 문제는. 그래서 버린다니까? 버려. 냉동실에는 씨발 뭐 언제 놨는지도 모르는 그냥 만년설에 그냥 잠겨있는 무슨 채소들. 만년설이야, 만년설. 막 무슨 얼음가루 막 있어갖고. 그걸 언젠가 먹는데. 언젠가. 야, 우리 집에 10몇 년 있던 치즈가 있었어. 10몇 년. 예? 나 그 엄마가 안 버렸으면 했거든요. 엄마가 내가 언제 버렸더라고, 나 몰래. 냉장고에는 구독해서 먹는 온갖 우유, 요구르트, 계란 등 식재료가 넘치다 못해 다 못 먹고 유통기한 지나 썩음. 자, 그다음에 주변에 보험이랑 다단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이 사람 저 사람 도와준다고 보험 잔뜩 들고 한 달에 50만 원씩 보험료 나가는데 그 보험들이 뭘 보장하는지도 모르고 정작 필요할 때 연락하면 퇴사했어. 다른 사람한테 연락해라. 그러니까 막 떴다방 같은 거에 좀 취약해, 이런 사람들이. 다단계 같은 지인 도와준답시고 150짜리 실내 자전거 60개월 할부 결제하고 타지도 않음. 근데 이걸 쿠팡에서 10만 원이면 삼. 예. 그러니까 자기는 정에 약하다는 핑계야. 그리고 이런 거를 베풀고 살아야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나중에 다 그게 나한테 돌아온다. 예, 보통 그런 논리야. 이렇게 해놔야 나중에 다 돌아온대. 아이, 좆도 안 돌아와.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러니까 돌아오는 것들은 현금을 썼을 때야. 팔아준 거는 돌아오지 않아. 예? 예를 들어서 자식이 결혼해. 가서 뭐 50만 원 내. 축의금으로. 그런 건 돌아와. 그런 건 돌아온단 말이야. 근데 뭐 방문 판매해갖고 애 업고 와가지고 무슨 그 전래동화 전집을 한 40건짜리를 사래. 그런 거 산 건 안 돌아온다고. 알겠어요? 그렇게 살지 말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게 가장 큰 문제죠. 불로소득을 마치 범죄 취급을 해요. 불로소득을. 봐봐.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은 죄악시한다. 예를 들어서 뭐 주식, 그 다음에 부동산, 예? 투자, 이런 것들을 나쁜 것처럼 표현해. 왜? 인생에선 돈이 전부가 아니다. 돈이 뭐가 중요하냐? 주식, 코인, 부동산 이런 걸로 돈을 버는 얘기하면은 사람이 정직하게 땀을 흘려서 벌어야지. 그런 거 하다가 큰일 난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잘 살질 못해요. 문제는. 응?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잘 사는 사람이 없어. 왜? 잘 사는 사람들은 다 불로소득을 만들기 때문이야.
불로소득을 만들어야 잘 사는 거란 말이야. 근데 항상 근로소득만, 땀을 흘려서 정직하게 벌어야 된대. 아니, 그럼 뭐, 씨발, 뭐, 주식하는 사람들은 뭐, 범죄를 뭐, 남의 거 뺏었어? 내 선택이 주요했던 거지? 이런 걸 졸라 싫어해. 그러니까 생각이 되게 짧고, 시장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돈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내가 땀 흘려 돈을 번 것도 누군가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회사가 커지고 일자리가 생겼다는 그 생각까지를 못해. 그래서 이런 말로 팩트를 꽂아주잖아? 화내. 계좌에 돈 생기면 꼭 누구 빌려주고, 정작 필요할 때는 주변에서 꿔다가 씀.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중에 하나가 잘 빌려줘요. 가난한 사람들은 잘 빌려줘. 빌려주지 말아야 돼. 솔직히 빌리지도 말아야 되는데 빌리는 게 습관인 새끼들이 또 있어. 몇백만 수중에 생겨도 주변에 어려운 사람 기한 없이 무이자로 빌려줘. 그러니 수중에 몇천이 있을 리가 없고 몇천이 없으니 몇억은 살면서 당연히 본 적이 없는 단위. 그러다가 정작 전세보증금 필요해서 몇천 단위 필요할 때는 여기저기 몇백씩 꾸다가 간신히 융통함. 자, 예를 하나 또 들자면은 뭐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쁘게 생각하진 않아. 하고 싶으면 하는 건데 한번 잘 따져보라는 거야. 응? 잘 따져보고 결정하라는 거야. 뭐 유기견 후원하고 뭐 어디 그 아프리카에 뭐 그런 거 있잖아. 무슨 브라더후드 뭐 이런 거 후원하는 거 있잖아. 정기 후원. 그런 거 하는 애 중에 부자가 없어요. 다 무슨 원룸 월세방 살고 있고 근근히 알바 뛰면서 살고 있고 뭐 콜센터 격리하고 이런 애들이 그거 후원을 하고 있어. 야, 못 벌면 후원하지 마. 여유가 있어야 후원하는 건데 지들도 빠듯한 새끼들이 그걸 쪼개서 남을 돕고 있다니까? 평생 가난에 허덕이면서 살 거야 너희들은. 근데 또 이런 애들은 방어 논리가 뭔지 알아? 마음은 풍요롭대. 지랄 뻑큐 여시나 먹어. 지랄하지 마. 니네 부모도 마음이 편안할까? 네 마음 풍요로우면은? 지랄을 하고 있어. 부자들이 돕는 거야. 가난한 새끼는 모으세요. 연병 좀 떨지 마. 씨발 하나같이 그 유기견 뭐 돕고 다니고 있는 애들 중에 잘 사는 애를 본 적이 없어. 그게 왜 그런지 알아? 가난하니까 사는 게 빡빡하니까 그런 쪽으로라도 감정을 채우려는 거야. 욕구 해소하는 거거든 그게. 남을 돕는 데서. 근데 문제는 그게 중독돼 버리니까 연민의 감정이 생겨요. 자기 연민 생겨. 난 이렇게 어렵게 살지만 남을 돕는 나. 여기에 취해가지고 난 행복해. 착각에 빠져 사는 거야. 까불지 말란 말이야. 현실은 다르니까. 니네 가족을 생각해봐. 그러니까 반대로 그냥 네 자식이라고 생각해봐. 네 자식 새끼가 네가 하나 뭐 물려줄 유산도 없는데 자식 새끼가 뭐 2년제 전문대 근근히 나와가지고 보험 방문 판매하러 다니면서 원룸 월세방에 막 서울에 2천에 50짜리 살면서 중고차 끌고 다니면서 막 자꾸 차 퍼지고 막 망가진 차 막 까진 거 사고 막 20년 된 거 타고 다니고 그러면서 주말마다 씨발 월 180 버는 애가 적응도 못하는데 월세방에서 반지하 살면서 주말마다 엄마가 전화갖고 어떻게 올해는 좀 사는 게 벌이가 괜찮니? 그러면 애새끼 신나가지고 엄마 나 좀 바빠. 나 친구들이랑 유기견 지금 거기 봉사 모임 가기로 했어. 엄마 속 찢어져 이 병신들아. 정신 차려. 미친 새끼들 진짜. 애들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거는 잘하는 짓이 아니야. 그냥 네 뽕에 취하는 거야. 그런 거는 네가 살 만큼 살 때 남을 도우라고 제발 부탁이니까. 꼭 못 사는 애들이 돕고 살아요. 그래서 못 사는 애들끼리 돕고 살다 보니까는 돕는 것도 솔직히 말해서 쿨하게 못 도와. 아쉬워 뭔가. 그래서 뭔가 이렇게 후원을 해놓고도 바래 은근히. 이 감사가 좀 충분하지 않으면은 뭔가 좀 기분 상하고 그렇게 된다니까. 사람 쪼잔해져. 하지마. 가당치도 않고. 그리고 이게 팩트야. 니네가 아무리 그런데 봉사 다니고 돈 갖다 내도 그 사람들은 너네한테 크게 고마워하지 않아. 왠지 알아? 그 사람들은 받는데 익숙하거든. 그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아. 감사해 한다는 것도 기계적이야. 줬으니까 감사한 거야. 그냥 순서야 그게. 응? 여유가 있을 때 후원하세요. 쿨하게 하라고. 쿨하게. 그리고
알겠어? 그리고 니네들한테 더 요구할 거야. 더 달라고 할 거야. 자, 가난과 실패가 익숙해. 그래서 풍요와 성공을 의심합니다. 햇빛 안 드는 반지하, 임대 주택에서만 살아가지고 레미안, 짜이 등 브랜드 아파트는 쳐다봐서도 안 되는 세계가 되니까 이런 데는 어떤 사람들이 사나 하는 생각으로 접근한다. 우리가 마치 에테르노 청담에는 누가 살까 이런 것처럼 그 등급이 너무 낮은 거야. 누가 실직하고 누가 승진 누락됐다는 소식은 공감하면서 진심으로 위로해 주는데 승진 소식을 들으면은 누구 밟고 올라간 거 아니냐 의심해. 실패는 뭐 당연시하면서 성공을 의심해. 실패가 익숙하기 때문인가 진짜? 사람이 좀 패배주의에 빠지는 거야. 그러면서 나라에 자꾸 바라기만 해. 그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시간의 경제적 가치를 경시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잘 몰라서 그러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노인들을 예로 들자면은 자기가 예를 들어서 경로당 이런 거 가는데 2시간을 걸어가. 버스비 1,000원 아낀다고. 1,000원 더 되냐? 아무튼 버스비 아낀다고 몇 시간을 걸어갔다가 와. 그래서 무릎이 더 아파져가지고 병원비를 더 내. 병원이라도 제때 갔으면 몰라. 파스로 버티다가 병을 키워서 병원에 가. 애초에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요즘 사회는 돈으로 시간을 사는 사회예요. 뭐든지 돈으로 시간을 산다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돼. 치킨도 왜 시켜 먹어? 그냥 내가 다 키워갖고 계란 부화시켜서 다 키워가지고 털 뽑고 씹을 거 옥수수 키워서 기름 짜가지고 불도 막 나무 이렇게 비벼갖고 불 피워 그래가지고 내가 뭐 기름 끓여갖고 닭 털 뽑아서 손질해서 넣어서 끓여 먹어. 치킨 만들 수 있는데 왜 안 그래?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그래서 15,000원 8,000원 내고 사는 거야. 시간을 사는 거야. 시간을. 응? 시간을 사는 거란 말이야. 근데 노인들은 1,000원 2,000원이 아까워갖고 시간을 안 사고 시간을 허비해서 몸을 혹사시켜요. 그래서 병을 키워가지고 더 큰 지출을 해버린다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항상 돈으로 시간을 사는 거야. 뭐든지 시간 사는 거야. AI 챗 GPT 같은 것도 이런 거, 이게 재방송에도 좀 많아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왜냐면 그 시대의 사람이라 그래. 자기는 이게 신조야. 인생의 신조야. 인터넷 공간에 들어갔을 때 절대 10원 한 푼도 쓰지 않겠다. 이게 인생 신조인 사람들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자기만의 결심인 사람들이 있어. 게임 현질 절대 안 해. 방송 후원 절대 안 해. 응? 뭐 그런 거 있잖아. 그 다음에 뭐 웹툰, 만화책, 리디엠 북스, 그런 거 절대 결제하는 사람 안 봐. 절대 안 해. 애초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인생 신조야. 근데 그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그거를 시간을 산다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야. 챗GPT 3만 원을 왜 쓰니? 그냥 내가 검색해서 찾아보는 건 되지 않니? 시간을 사는 거야. 그 검색 시간을. 그게 3만 원인 거야. 그렇게 사용하는 거란 말이야. 이런 쪽으로 좀 접근을 해야 가난을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은 챗GPT 3만 원을 써서 시간을 아껴갖고 그 남는 시간에 돈을 더 벌어. 그런 식으로 접근한단 말이야.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 3만 원이 아까워서 1시간에 끝날 일을 5시간, 6시간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거야. 돈을 더 벌 수 있는 시간을. 이게 가난한 접근 방식이죠. 누가 도와달라고 하면은 2시간이든 3시간이든 가서 무상으로 도와주고 남을 도왔다는 사실에 기뻐한대. 그리고 이틀 걸러 한 번씩 지인과의 약속, 그리고 집으로 초대하는 식사 자리가 많아. 그러니까 이게 인간관계도 뭐랄까 소모적인 인간관계가 많아요. 대학교 때까지면 난 충분하다고 생각해. 대학교 때 친구들이 이어지는 거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괜히 그런 거 있잖아요. 친목회 만들고 단톡방 모임 만들고 해서 아는 인맥 그냥 쌓아버려. 전화번호부가 늘어나. 근데 걔네들이랑 하는 게 그냥 술 먹방밖에 없어. 몰려다니면서 술 먹고 노래방 가고 해장국 먹고 헤어지고 택시 타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돈을 쓰기 위한 인간관계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얘네들한테서도 뭐 어떤 생활이나 돈 벌 수 있는 정보를 얻고, 얘기도 들어보고, 어떻게 사나, 무슨 일을 하나, 이런 것들도 듣고, 요즘에 어떤 일이 뜬대더라. 좀 건설적인,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맨날 모여가지고, 히히? 너 그 뭐야? 그 가방 뭐야? 야, 미정아, 너 가방 뭐야? 아, 요번에 월급 받아가지고, 요번 설 보너스 받아가지고, 신상 하나 샀어. 막 이질 하는 거야. 부럽다. 야, 너 저번에 인스타 보니까 너 저번에 푸켓 갔더라. 너 남친이랑 간 거야? 푸켓 요번에 오빠가 나 생일이었잖아. 그래가지고 나 생일 파티 해준다고 푸켓 데려가가지고 3박 4일 갔다 왔지. 아, 너무 좋더라. 너무 좋다. 야, 근데 그 뭐야? 거기 카페 새로 열었더라고, 강남에. 거기 카페 갈래? 거기 카페 가서 말차라떼 두 쫑쿠 먹는 거 어때? 그거 먹으면서 우리 인스타 찍자. 이 지랄 하는 애들이 가난하게 사는 애들인 거야. 응? 이지랄하는 애들이 소비하는 인맥, 소비하는 인맥. 그게 뭐냔 말이야, 소비하는 인맥이. 소비를 안 해도 관계가 이어지면 괜찮은데 소비를 안 하는 순간 카톡 하나 안 올 애들이면은 만나지 말라는 거야. 응? 명품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냐고? 그러니까 명품 하나는 있어도 괜찮은 벌이 생활 수준이면 괜찮은 거야. 근데 씨발 어디 콜센터 격리하는 애가 월 190 받는 애가 원룸빵 살면서 프라다를 매는 건 오바라는 거죠. 예? 왜 이걸 모르냔 말이야. 프라다도 진짜 씨발 명품이라고 하기 좀 애매한 거 얘기했어 내가. 근데 그 수준도 하면 안 되는 거야. 하면 안 된다고. 자꾸 막 남친한테 무슨 보석 사달래. 반지. 반지. 조카 그냥 니네 로이드 가가지고 커플링이나 맞춰. 지랄하지 말고. 연병을 떨어, 연병을. 아니, 누구보다 못 사는 새끼들이 누구보다 잘 사는 애들의 생활 방식을 다 따라가려고 그래. 자꾸 골프 치고 싶어 하고. 빙신들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응? 자, 그 다음에 교육의 가치를 경시한대. 이거 이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공부 못해도 돼. 건강이 우선이야. 응? 자식한테 부모가 너는 건강만 하면 된다. 응? 그 다음에 이제 본인들도 공부 못하는 애들, 이제 행복이 성적순이냐. 학벌로 사람 차별한다. 야,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새끼들이 좌파 아니에요? 당연한 거지. 너 놀고 씨발 술 처먹으러 다니면서 단톡방에 모임 만들어갖고 술 처먹으러 다닐 때 걔들은 방구석에서 치질 걸려가면서 공부했잖아. 그럼 나중에 사회 진출했을 때 누가 더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게 맞아? 누가 노력했어? 당연히 학벌로 사람 차별하고요. 행복은 성적순이에요. 예? 1등급 나와갖고 서울 의대 가서 공부 많이 해갖고 20년 수련해가지고 서울대 외과 의사야. 걔가 성적이 높아서 행복해서 대우를 받겠어? 아니면은 씨발 맨날 고등학교 때 오빠들 뒤에 오토바이 타고 쫓아다니면서 뭐 담배 피고 가스 쳐불고 보도 뛰고 스트렉스 타면서 그래가지고 니들이 나중에 세탁해갖고 이쁜이 수술하고 어디 거지 같은 씨발 중소기업 팀장 뭐 이런 애들 그 말이 팀장이지 진짜 팀장도 아니야. 월급이 300 받아. 그런 애들이랑 결혼해가지고 어디 저기 전남 고흥에 아파트 하나 의도갖고 살면은 그게 씨발 그게 행복하겠냐고. 네가 거기서 만족을 하면 모르겠다고. 만족을 하면. 근데 불만을 갖는 거야 문제는. 그러면서 그렇게 커놓고 불만을 갖는 거야. 그렇게 커놓고 만족하라고. 그냥 네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아니면은 그거를 뒤집어 엎을 만한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하지도 않고서는 이지랄만 하는 거야. 이지랄만. 자식한테도 똑같이 가르치는 거야. 왜? 자기가 모르니까. 자기도 그렇게 족같이 컸으니까 어떻게 해야 애한테 빌드업을 해줘야 되는지 몰라. 그러니까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물어보러 다니고. 근데 맨날 18 집 앞에 브런치 가가지고 두쫀구 이러고만 있는 거야. 말차라떼. 야, 애한테 뭘 가르치냐. 그렇게 살아가지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소리가 이거밖에 없는 거야. 건강만 해라. 행복이 성적순이냐. 이 얘기밖에 못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응? 에휴, 씨발, 정말. 자, 그 다음에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배움에 대한 자세가 좆도 안 돼 있어요. 배움에 대한 자세가. 봐봐. 교육자에 대한 존경심이 없어. 그래서 애 앞에서도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안 써. 야, 니네 선생은 뭐 왜 그러니? 막 이래. 그러니까 자식한테 뒷담화를 해. 자식을 데리고. 그러니까 자식도 선생에 대한 그 공경심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을 조수로 하니까 씨발 수업 시간에 자빠져 자고 일어나라 그러면 집에 이르고 경찰서 신고하는 거야. 선생을 조수로 하니까. 이게 악순환의 연속이에요. 가난한 새끼들이 하는. 가난한 새끼들이 하는 거 이거 다. 자, 그 다음에 또 문제는 뭔지 알아요? 사회가 이런 생활 방식을 부추겨요, 우리한테. 알고 있습니까? 사회가 부추긴다니까요. 제도를 자꾸 만들어주잖아요. 그래도 상관없을 정도로. 애가 학교에서 자는 거 선생님이 혼내면 안 되는 것처럼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거를 부모한테 말했을 때 부모가 애를 혼내야 되는데 선생한테 지랄을 해도 괜찮은 사회로 그 법을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사회는, 예? 정치인들은 국민을 가난하게 만들어요. 알겠어요? 가난하게 만들어요. 가난하게. 그래서 다루기 쉽게 만드는 거야. 가난하게 만들어가지고. 자꾸 가난에 빠뜨리는 거야. 이런 병신 같은 거. 응? 자, 못 사는 집안 특징 하나 더 보고 끝낼게. 니네 정신 차려야 돼. 예? 정신 차려야 돼. 나도 잘 살고 뭐 이렇게 막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은 아닙니다. 예. 근데 너무들 씨발 착한 애 빠져가지고 자기 앞가림을 못하는 게 너무 보여. 요즘에 사람들이 조금 더 악독해져도 그냥 악독한 게 아니야. 이기적인 것도 아니고. 자, 가난한 집 특징. 반찬을 덜지 않고 통째로 먹는다.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귀찮으니까 남자애들은 더 이러는데 이게 뭐냐면은 스스로를 하대하는 거야. 스스로를. 그러니까 프라이드가 안 생겨, 자기한테. 이런 식으로 살게 되면은. 그러다 보니까 그 분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분해. 사랑받고 자란 티. 그런 거. 그게 없어 보여, 얘가. 그러니까 잘 살지 못해도 가난한 느낌이 안 나야 되거든. 그냥 그지근성이 생기는 거야. 이게 약간 이런 것들의 행동의 습관 때문에. 그 다음에 요거 밥 먹을 때 쩝쩝거리면서 먹는다. 예. 씨발 면치기 같은 거 그냥 하지 마세요. 이정재 씨가 잘 막아줬습니다. 절대 하면 안 돼, 이런 거. 추접한 거야. 그 다음에 항상 집이 더럽다. 항상 집이 더러운 이유는 아까 말했죠. 쌓아둬서 그래. 내다 버려야 돼, 좀. 씨발 거. 버려야 돼. 안 입는 옷들은 제발 좀 의류 수거하면 내다 버리세요. 제발 나갈 때마다. 예? 그냥 쿨하게 버려. 아, 이 옷을 그러니까 몇 년 전에 한 번 입은 옷이야. 근데 이 옷을 버리기가 아까워. 혹시 여름에 뭐 해외나 여행이라도 가면 그때 입을 수는 있대. 그래서 안 버려. 아, 지랄마 그때 새로 사. 그냥 버리라고. 제발 좀 버려. 그래가지고 집이 더러워지는 거야. 언젠간 쓸 거다. 작은 일에 흥분함. 예? 작은 일에 흥분함. 나 반지하 사니까. 나 반지하 살잖아. 그러니까 나처럼 되지 말라는 거야, 게이들아.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또 이겁니다. 밥 먹고 설거지를 쌓아둔다. 예. 밥 먹고 설거지 쌓아둔다. 그러니까 되게 하기 어려운 것들 몇 개 있잖아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씻고 옷 갈아입는다. 뭐 이런 것들도 잘 못하는 사람들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습관들을 할 줄 알아야 돼. 밥 먹고 바로 설거지한다. 나 같은 경우는 애초에 설거지하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 종이로 된 것들을 많이 써요. 종이 그릇 이런 거 많이 씁니다. 그냥 버리려고. 그냥 그런 데다가 시간을 소비하고 싶지가 않아. 근데 나는 이런 시간을 아껴서 원고 더 방송 준비하고 난 더 쉬고 충전하고 그런 데 그렇게 쓰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되도록이면 집안일을 안 하려고 그래. 근데 이제 그 가난한 마인드들은 이제 이게 내가 뭐 나처럼 하라는 건 아닌데
한번 생각의 발상의 전환을 해보란 말이야.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은 이런 식으로 많이 한다고. 아까처럼 그 일회용 그릇이 아깝대. 그렇게 소비하는 게. 그래서 유리로 된 거 사. 그래가지고 설거지를 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세제값 들어. 물세 나가. 시간 소비돼. 그런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아끼는 게 괜찮으면 그래도 상관없는데 판단 잘 하란 말이야. 그 시간 아껴서 돈을 버는데 더 시간을 쓸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회용품 쓰는 게 나쁜 게 아닌 거야. 예? 그러니까 가난한 애들은 일회용품 쓰는 걸 욕해요. 하나같이. 부자들은 일회용품 쓰는 거 욕하지 않아. 가난한 애들이 욕해. 가난한 애들이 환경을 따져. 가난한 애들이. 근데 환경을 위해 법을 뜯어고치고 공장 설립의 어떤 그런 것들 따지고 그런 거 다 부자들이 해. 또 정작. 예. 가난한 애들은 걱정만 해. 걱정만. 실제로 자연을 위해 뭘 하진 않아. 가난할수록 걱정만 많습니다. 아시겠어요? 진짜 자연을 위해 움직이는 애들은 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깝치지 마세요. 취미, 운동 없어. 집에서 하루 종일 누워있고 TV 보고 휴대폰만 본다. 이것도 이제 나태해지기 좋은 습관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취미, 운동 이거 좀 해야 되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운동은 정말 필수예요. 예, 정말 필수. 예, 그러니까 운동을 취미로 둘 수도 있는 거고 운동은 무조건 해줘야 돼. 예, 내일 해야지. 하면 안 돼. 무조건 해야 돼. 이거는 그냥 기본이라고 생각하세요. 기본. 예, 국민의 5대 의무야. 5대 의무야. 국민의 5대 의무. 아시겠어요? 예? 하세요. 그거 안 하고 쉬는 날 되면은 종일 TV, 휴대폰만 본다. 이것도 이해는 돼. 이해는 되는 게 힘들잖아. 가난할수록 임금이 적고 힘든 일을 하는 거 알죠? 부자일수록 돈을 많이 벌지만 별거 아닌 일을 해요. 예. 그러니까 가난할수록 힘든 일을 해. 육체 노동에 너무 혹사돼. 그래서 그 돈이 적어. 그러니까 아껴 써야 되니까 뭘 안 하려고 하고 힘드니까 누워만 있으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점점 가난해서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야.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야. 예. 그런 거예요. 그런 거기 때문에 예. 어떻게든 그 연결고리를 끊어야 된다는 거지.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그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야. 포기하면 안 돼. 그래서 이런 거 어때요? 집 근처에 소파 편안한 카페, 동네 카페 이런 걸 하나 찾는 거야. 소파 이런 거. 그래가지고 거기 가. 응? 가. 그래갖고 야 말차 라떼 2종크 시키지 마. 진짜 지랄하지 말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시켜 그냥. 예? 빵 하나에다가. 그리고 뭐 DC를 하든 그냥 내 유튜브를 보든 응? 뭐 이렇게 공책 같은 거라도 하나 놓고 뭐 이렇게 하란 말이야.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뭐 1시간 정도 또 동네 한번 걷다가 또 카페 또 들어가서 커피 한 잔 또 먹고 집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해야 돼. 알겠죠? 연병하고 또 뭐 인스타 올린다고 막 또 조각 케이크 뭐 당근 쿠키 뭐 이런 거 시키지 말란 말이야. 그러면 안 돼요. 항상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이. 알겠죠? 그리고 막 카페도 아메리카노도 막 5,000원 이러면 가지 마. 3,000원대까지만이야. 쓸 수 있는 커피. 알겠어요? 오바 좀 하지 마. 무슨 씨발 나는 뭐 케냐 AA 원두만 아니면 막 커피가 입에 안 맞는다. 아 연병하지 마. 니네 그 수준은 아니야. 그냥 까만 거 먹어. 그냥 아무거나 까만 물 그냥 뭘 커피를 또 씨발 원두를 고르고 있어. 주접 좀 떨지 마. 주접 좀. 아우 씨발 진짜. 그 급 아니니까. 자. 사용하지 않는 물건인데 버리지 않고 쌓아둡니다. 이건 너무 많이 했고 아까 얘기를. 예. 이거 뭐 저장강박증이야? 제발 하지 마. 자 이거 집이 더러워도 창피한 줄 모른다. 예. 집이 더러워도. 이거는 이제 여자분들이랑 남자분들은 좀 달라요. 예. 남자애들은 예. 여자애들부터 할게. 여자애들은 집 들어온 경우가 이제 옷 정리가 안 돼서 들어온 경우가 많아. 옷 정리. 옷이랑 화장품. 예. 이런 것들. 그러니까 버려. 옷을 좀 버려야 돼. 아니 입을 옷이 없대. 그럼 버려도 상관없겠네. 그건 또 아니야. 아 버리라니까. 버려.
옷을 좀 버리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화장대 같은 것도 화장품을 좀 버려. 특히 여자애들. 아니, 그게 뭐야, 이렇게. 존나 많아, 종류별로. 아니, 버리라니까. 버리라고. 화장품도 유통기한 있다며. 버려. 예? 화장품이 그냥 쓰는 것만 있으면 되잖아. 근데, 어쨌든 파운데이션 몇 종류가 있어요. 스킨 몇 종류, 로션 몇 종류, 선크림 몇 종류, 립스틱 몇 종류, 예? 그 다음에 뷰런지 씨발, 그것도 몇 개를 갖고 있고, 머리 끄는 씨발 4,000개가 있어. 면봉도 한 2억 개가 들어있어, 서랍장에. 그 다음에 일회용 솜, 그것도 씨발 한 바가지 있어. 야, 좀 버려라! 안 쓰잖아. 그 다음에 이게 조그만 색깔 고무줄 있단 말이에요. 노란 고무줄 말고, 조그만 거. 그것도 씨발 그냥 막 2,000개씩 있어. 버리라고. 예? 그 다음에 머리끈이 화장대에 있어, 베개에 한 개 있어, 창문 틀에 있어, 컴퓨터에 있어, 세면대에 있어, 수건 위에 있어, 싱크대에 있어. 야, 버리라고. 지랄하지 말고 버리라고. 버리라 이거야. 이거 그게. 예. 다음에 욕을 잘한다. 예? 반지하 사니까. 예, 반지하 사니까. 나 반지하 사니까. 예. 예, 그러니까 나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아시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예, 그다음에 10번째. 게을러서 청소도 미루고 일도 미루고 닥쳐야 그때 한다. 이거 진짜 힘든 거죠? 예. 이거 진짜 힘든 겁니다. 왜 이렇게 힘들어졌을까요, 이게? 이게 90년대를 살아본 사람이면은 체감이 요즘은 특히 더 힘들어진 것 같아, 사회 분위기가. 옛날에는 그게 어렵다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하면서 이게 귀찮고 불편함이라는 거 못 느껴봤던 것 같아, 90년대에는. 근데 요즘은 이게 존나게 귀찮습니다. 예. 요거는 진짜 좀 많은 현대인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예. 나는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것들을 자주 할 집에서 이것들을 청소, 일, 이런 거 자주 할 일을 만들지 말아야 돼. 그래서 나는 일회용품 쓰는 이유가 그거야. 종이 그릇 쓰고 이런 게. 이유가 다 그거야. 예. 안 하고 싶어. 예. 시간 아껴야 돼. 그래서 미니멀리즘을 좀 추구하는 편이고요. 예. 되도록이면은 짐 이것저것 있는 거 존나 싫어. 예. 더러워져. 없는 게 나아. 횡하는 게 나아, 횡한 게. 그런 게 좋고, 예. 쌓인다 싶으면 좀 버려주고, 예. 그리고, 습관되면 또 되지 않을까요? 습관되면은? 근데, 그게 있는 것 같아. 요즘의 사회는 쾌락적인 중독에 빠질 만한 요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청소할 시간에 쇼츠 하나 더 보고 싶어 한단 말이야. 예? 안 그래요? 그런 느낌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야 될 것들을 좀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지가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인생이 한 번이니까 다 선택하고 싶어 한단 말이야. 그래서 제일 재미없는 것들을 안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 그게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버려야 돼. 물건만 버리는 게 아니고 행동도 좀 버려야 돼. 안 하는 행동이 있어야 돼. 안 하는 행동이 있어야 돼. 여자 집은 옷 때문에 들어온 게 좀 크고요. 아까 말했듯이. 그 다음에 이제 남자 집은 그냥 들어와요. 개새끼들. 예, 군대를 갔다 오면 좀 낫긴 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진짜 들어온 애들은 쓰레기장이야. 쓰레기장이야. 거울도 안 보여. 미친 새끼들이. 이게 뭐가 묻은 거야 대체 이게 거울에. 아니 거울이 안 보여.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생활을 해온 거야. 그렇고 변기도 왜 그런 거야 그거. 예? 더러워 뒤지겠어요. 그런 거 있어. 봐봐. 더러운 거울. 그러니까 이 정도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지금 넘어서 뭘 어떻게 한 거야. 이걸 넘어서 안 보인다니까. 안 보인다니까.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 지저분한 화장실 거울. 히그히그님 슈퍼챗 5,000원 감사합니다.
91년생 파산 2번 1부모빚 2 사업 실패 현재 조그만 배달 매장 하나함 다시 복구한 자산 잘함. 2천짜리 30년 된 빌라자가 끝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이 상태에서 못 빠져나간 지 2년형이라면 어케 할 거? 그냥 반복해. 까불지 말고. 예, 까불지 말고. 뭐 인생 역전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꾸준히 반복하는 거야. 꾸준히 반복하면 돼. 예. 그리고 이만큼 했는데 얼마나 더 해야 되냐? 더 하는 거지. 당연히 더 해야지. 예. 당연히 더 돼야 돼. 나 봐봐. 유튜브 10년 하고도 아직 구독자 13만이야. 근데 계속 하잖아. 예? 계속 하잖아. 살만 하면 계속 하는 거야. 살만 하면. 파산 2번을 어떻게 이기냐고? 몰라. 파산 안 해봤으니까. 근데 뭐 해줄 수 있는 말은 이거밖에 없지. 그것 때문에 나는 이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지 말라니까. 그냥 무한 반복하는 수밖에 없지. 데이지982님 슈퍼챗만 5,000원 감사합니다. 이번 달 친구빅 이런 잔소리 조언 컨텐츠 넘쳐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뭐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집에서 담배 피는 새끼들, 제일 무식한 개새끼야. 그러니까 이거는 괜찮아요. 난 개인적으로 전담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연초를 떼는 새끼들 있잖아. 연초, 응? 연초를 떼는 새끼들이 문제예요. 이게 여러 데다가 계속 담아놔. 물 붓고 담아놔. 냄새 나잖아. 재떨이 있고 집에. 그러면 안 돼. 집에 재떨이 있고 미친놈들아. 데이지님 감사합니다. 15,000원 고맙습니다. 자, 근데 반대로 하면 반찬을 덜어 먹고 쩝쩝 소리 안 내면서 먹고 집이 깨끗하며 욕 안 하고 작은 일에 흥분 안 하면 부자로 살 확률이 증가하는 건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새끼도 가난한 새끼인 거야. 이게 정상적으로 사는 거지 부자로 살 확률이 되는 건 아니죠. 그냥 그거는 정상적으로 사는 거야. 정상적으로 갖춰놓고 이제 잘 살기 위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지. 응?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갑자기 이제 이게 설이잖아요. 내일부터.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 얘기를 하게 됐는데, 예. 이 가난한 마인드를 가진 집안에서 이런 일이 생기거든. 예. 진짜 부자들은 안 해. 예. 꼭 가난할수록 가문거려요. 꼭 가난할수록. 근데 그 가문이 뭐 씨발 그렇게 대단한 가문도 아니야. 아 몰라 나도 우리 집 모르겠어. 친가가 좀 그런 게 있었어. 제사를 막 상을 3개를 차려. 한 번에. 요즘에 이제 안 하게 됐는데 상을 3개를 차려.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그 작은 엄마들 그 고생 존나 하고. 전라도라 좀 친가가 또 음식도 좋아하잖아. 음식을 존나 많이 해. 또 맛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안 사 식재료도 또 제사 지낼 때는. 그게 뭐 하는 짓거리냐고 그게. 진짜로 뼈대 있는 집안은 남자들이 제사 지냈어요. 진짜로 옛날에. 선비 집안은 정말로. 근데 꼭 족도 아닌 집안이 남의 집 식구 여자들 데려다가 주방일 시켜놓고 생색 내는다니까. 뼈대 있다고. 그 생색을 또 시어머니가 자기도 다른 집안 성씨 쓰는 사람이 와가지고 들어앉아놓고 어른이랍시고 며느리들 개 구박 주고 면박 주고 주방일하고 자기도 다른 집안 여잔데 그게 뭐 하는 거냐고 그게. 저 또 개족 보면서 종갓집 거리고 있고 어서 족부 사가지고 남편들 족발랐다고 또 거실에서 이미 한잔 하고 취해 있어. 제사 지내기 전부터. 개족부야. 그런 집안은 진짜 개족부. 병신 같은 집안이야. 그래놓고 그렇게 해서 집에 와가지고 싸우잖아. 부부싸움 하잖아. 그래서 그 집의 아내가 나이 들어서 60살, 70살 되고 며느리 몇 들어오잖아? 그러면 시어머니 집 똑같이 또 해. 또 가난한 그 개지랄이 또 대물림 되는 거야. 예? 애초에 시작을 말아야 돼, 그래서. 알겠죠? 요즘에 또 미친년들이 또 뭐 미러링 지랄 해가지고 지가 당한 거는 똑같이 해야 된대. 근데 지가 당한 건 아니야. 남이 당한 걸 지가 또 따라하고 있어. 아니 범죄를 당했다고 범죄를 따라하면 너도 범죄자잖아. 뭔 미러링이야 그게 씨발 병신짓이지. 미러링 같은 족같은 소리 좀 하지 마시고요 좀. 예? 하시지 말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난 이런 거 보면 전 짜증이 많이 나.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감정만 앞서 있는 생활 방식 있잖아. 감정만 앞서 있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씨발
발전을 못하고 있는 게 뻔히 보이는데 감정적으로 다른 데서 위안을 찾고 그게 정답인 줄 아는 그 마인드가 가난한 것 같아. 그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조만간 설인데 요 이제 맷 아저씨의 조언을 깊이 새기시고 어디 이제 설에 이제 또 친척 만났다가 개 같은 소리 나오면 그냥 박차고 나와. 하지 마. 어차피 요즘엔 친척들도 씨발 다 남이야. 다 남이야. 잘 안 보잖아, 일 없으면은. 그러니까 굳이 좋게 지낼 필요 없어요. 나한테 손해다 해댄다 싶으면 하지 마. 가지도 말고. 그래도 괜찮아. 요즘 사회에는 그런 거 크게 이렇게 흠잡지 않아. 난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좀 미래에 대한 나는 대비, 준비, 그리고 어떤 자산 축적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고 좀 건설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너무 지금 당장만 소중하답시고 막 뭐 계획성 없는 소비 그런 거 너무 하고 싶지 않아요. 감가 때려 맞는 큰 지출 이런 거 하고 싶지 않다고. 난 그렇게 생각해요.